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02포인트, 0.64% 상승한 2062.2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0% 오른 638.5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추석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호재들이 잇따르면서 글로벌 증시는 호조세를 보여줬는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1일부터 13일 누적 기준으로 미국 뉴욕 증시와 유럽 등과 같은 주요국 증시가 약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일부 면제를 예고한 데다가 또 현지 시간 12일에는 10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2주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오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현지 시간 12일 예정이었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등 5가지의 금리 완화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올라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사이에 쏟아져 나왔던 이 강력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는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함께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VIP 체험권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적분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우리 적분 전문가님, 코스피요 오늘 0.6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공방 통해서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기관은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외국인이 그동안에 이제 IT주를 많이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가다가 오늘 하이닉스가 좀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IT가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는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우리 옆나라 일본, 중국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IT에 대한 흐름들이 뭐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매일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거래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보지 않았던 업종 중에 하나를 보시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바로 건설주입니다. 이 건설 업종을 보면은 제일 잘 나갔을 때 생각해 보면은 작년 한 봄쯤이었죠. 그때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막 시작되고 하면서 북한 쪽에 막 SOC 사업 기대감에다가 막 도로 깔고 막 이러면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북한이랑 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또 SOC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통과가 안 되면서 굉장히 정체가 됐다가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제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건설 경기가 좀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또 9.13 부동산 대책이 시작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울시 집가의 평균 거래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유행을 타는 업종은 아니에요. IT나 뭐 그런 것처럼 유행을 타는 업종이 아니라 저평가주 중에서 진짜 재료가 없으면 못 가는 종목들이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건설주가 살아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건설주 쪽은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IT 투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선주 그리고 뭐 정유주 그리고 건설주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또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면서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조금 다른 수급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단기 개별 장세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 자체로 보면은 강한 모멘텀보다 이제 주변국들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상한가간 종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석유 관련주입니다. 정유 관련주겠죠. 일단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가장 최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에다가 이제 드론 공격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아침 장 초반 개장하자마자 15% 급등.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도 이제 개장하면서도 뭐 S-오일도 그렇지만 지금 화면 보이시는 대로 한국석유, 뭐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등등의 많은 종목들이 일단 우리 시장을 거의 주도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석유라든지 뭐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이런 민감한 이슈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지만 상승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경협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했었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순으로 넘어갔을 때는 또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좀 민감한 증시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약 후약을 따지기보다는 강약 후약. 강약 후강 이 정도로 좀 시장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장세 같은 경우 시청자분들께서도 올라가는 종목에서 빠르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로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서 대우건설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흐름 보면은요,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99% 상승을 하면서 4,905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를 보니까요, 그래도 8월 들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갑자기 뚝 하고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우리 코스피 할 때 건설 경기에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라고 하셨는데 대우건설 네네. 그리고 남광토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네, 그렇죠. 일성건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네요. 건설 쪽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오늘 11%가 올라갔고요. 거래량이 거의 600만 주 이상 발생을 한 것이 이게 참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정도의 규모와 매수세가 들어와서 기관들은 사실상 이 종목에 올인을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어요. 이뿐만 아니라 현대건설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건설 쪽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얘네가 강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저쪽 중동 지방에서 테러가 또 발생을 하면서 사우디 쪽에 국제유가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대우건설이 거의 국내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8조 원대의 LNG 플랜트를 수주를 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내일이나 모레는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중장기 우상향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8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수주량이 8조 원이라는 얘기는 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다, 수주를 따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거의 이제 3,700원까지 갔다가 5,000원까지 올라왔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열려있는 구간들을 제가 대충 측정을 해보니까 한 6,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으로 보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신규 편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조정 시 눌린다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주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면서 SOC 관련주로서도 상승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실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실제 수혜주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이거는 꾸준히 저는 관심주로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사우디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석유시설에 들어온 피격 관련돼서 국제유가가 굉장히 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한국석유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흐름 보면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14만 2천 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종목이요. 그러니까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양면성인 것 같아요. 이게 국제유가가 급등을 해서 이 정유주들의 수익성이 나아질까를 본다면 일단은 이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화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상승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런 수익성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기존의 주가 자체는 기존에 먼저 올라갔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사우디 쪽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상승 효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 역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상한가 기록 그리고 나서는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좀 주의를 하시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호가를 보는데 이제 지난주의 호가와 오늘 아침의 호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있어서 정말 놀랐었는데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단기간에 그런 이 사우디 리스크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시적인 리스크 완화가 됐을 때 그때 재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위터도 시청자분들께서 확인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이제 비축유를 이제 시장에다 풀 거니까 뭐 공급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의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 나서 이후에 이 유가 관련주들 혹은 이제 정유주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국 석유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종목들 흥국 석유라든지 SH 뭐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화학주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 시세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추후의 흐름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들은 조금은 좀 지켜보면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 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에이스토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인데 3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9.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흐름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는 1.48% 상승을 하면서 1,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 초반에 또 쏙 올라가면서 1,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별 시세를 보니까요. 우리가 매수할 때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싹 주더니 그 이후로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를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대해 봐도 되겠죠? 네, 기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시장은 이렇게 손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손바뀜에 의한 종목들을 또 타이밍을 또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손바뀜에 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오늘의 이제 민감한 증시에 따른 뭐 경협주들 움직임들이 강했었다라면 그 전에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순환매, 손바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토리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들 자체는 동일해요. 비슷하고 한 번에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쏟아주면서 그리고 나서 단기간 안에 횡보를 거듭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주가 자체도 이전에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의 물량을 좀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목표가를 12,000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익권에 있고 그리고 분할 매도는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12,000원대까지 안 갔으니까 그대로 홀딩할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시면은 주머니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제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에서 내일장 추가 시세가 11,000원대까지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비중 축소를 꼭 해주시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1,500원 이상의 내일장 종가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량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면서 수익권이 있을 때 수익권이 나오면은 가급적인 분할 매도 혹은 비중 축소하시면서 챙기는 전략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스토리는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면서 정리를 해가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적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오픈 베이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6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3.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1.16% 상승을 하면서 3,055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그때가 우리가 매수할 때 7.45% 쭉 떨어지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또 줍줍줍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줬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흐름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 방송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급락이 나오면은 아유 말했던 것보다 싸게 살 수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중이 약간 손절가의 그런 위험도 있었어요. 근데 뭐 낙폭이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은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회복을 해줬고 또 분위기도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로 드렸던 3,650원까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화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종목을 움직이는 투자 주체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래 정부에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10월 달에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업데이트를 된 거를 보니까 이르면 이번 18일 날 내일 모레부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서 혹시 그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10월 달에 재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베이스는 홀딩 전략과 함께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이제 좋은 호재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북미 관련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친서를 또 몰래 보냈었고 맞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강했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번에 그 유엔 총회가 이제 22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있을 예정인데 원래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기로 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면서 유엔 총회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한일 간의 교류와 또 한미 간의 교류, 이어서 이제 북미 간의 그런 다리를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을 보시면서 뭘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히든 종목을 잘 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할까? 일본 얘기를 할까? 북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북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한미
그리고 북미 나왔는데 이번에는 일본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 중에서도 석탄 네.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일본이랑도 엮여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다 연결이 돼 있기 네네.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올라가도 하나만 재료가 부각돼도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석탄재거든요. 방사능 물질이 이제 묻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또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돌려보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대응을 좀 세웠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남북 경협주로에서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또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떤 재료가 가장 주목받을지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 세 가지 재료 중에서 뭐 북미 재료로 갈지 한일 재료로 갈지 저도 이제 궁금한 그런 상태이고요. 남북 경협주가 워낙에 많으니까 아까도 건설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설에 들어가는 건자재 쪽 그렇다 보면 이제 석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찾아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양금희 전문가님,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어렵지 않게 그쵸, 찾으려고 하는데 네, 방송에서 웃으면 안 되죠. 아니, 괜찮아요. 네, 일단은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 네. 할게요.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북미 음. 추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요즘 이 경협주들이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건설주들 그 철도주만 이렇게 계속 추천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경협주들 지금 이제 좀 수그러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섹터들이 많아요. 테마들이 많고 그래서 이 경협주라든지 대북주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접근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뭔가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금강산, 관광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철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철도 관련주라든지 뭐 가스관이라든지 이쪽으로 건설주들 움직임들이 가장 활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금강산 관련주들이 당연히 움직임이 강하게 될 것이고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이제 다시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개성공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북미 추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비핵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야기 뭐 언급을 했었던 뭐 철도라든지 이쪽의 건설주들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폭착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수혜주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 종목들이 많아요. 이제 시멘트 관련주면은 시멘트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에 상장돼 있고 그리고 대북주 경협주로 엮이지 않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 종목이 상승을 하고 코스피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업종을 주도를 해주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 경협주 로 엮이지 않은 종목들은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경협주들의 시세가 다 재료가 소멸됐을 때도 거의 대부분 주가가 다 빠졌었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분위기 훈풍이 불면서 좋은 분위기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가장 강했었던 종목 순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강했었던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고려 시멘트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일본산 석탄 수입 규제 수혜로 한번 엮였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성분이 순수 국산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이제 시세 자체가 가장 강했었던 시기가 이때의 수출 규제 그리고 시멘트까지 확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혜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강했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8%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종목군들이지만 같은 테마지만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으면서
바닥에서 낙폭과대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종목이라면 성신양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려시멘트, 성신양회 그리고 하나의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뭘까요? 네, 한일시멘트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도 한일시멘트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계비 전문가님께서는 고려시멘트 그리고 성신양회 그리고 한일시멘트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지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품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돼지열병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한 네. 그 체감을 하고 있다. 이제 돼지고기 네, 값도 많이 맞습니다. 오르고 있다 했는데 근데 사실 연결이 잘 안 돼요. 석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좀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침범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북한, 동남아 지금 다 난리죠, 그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거를 정말 사활을 걸고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인들 침 검색하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면은 이 돼지가 폐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석탄제를 뿌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이 석회 관련된 종목들이랑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있었을 때 석탄제나 이쪽 그 석회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도 지금 있는데 아시겠지만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묻혔어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 내용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양계비 전문가님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저도 사실은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네. 좋아해가지고 삼겹살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돼지들이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이 석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 종목 중에서 연결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세 번째 힌트를 듣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확신이 오신 게 있으세요? 일단은 세 종목 다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런 돼지열병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1인 그 돼지고기를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한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 상승에 대한 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이 돼지고기 딜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석회 관련 종목으로도 당연히 이제 이런 시멘트 관련주가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난 시기에서도 시멘트 관련주 움직임들이 돼지열병 수혜주로 엮였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봤었던 성신양회 같은 경우도 돼지열병 수혜주로 한번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종목으로 저는 아직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성신양회가 아니더라도 주가로 신규 공략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성신양회 경협주의 성격에서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리고 11,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고려시멘트입니다.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일본 이 수출 규제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한 종목을 고르라고 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있었고 그리고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고 우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멘트 그리고 나서 낙폭과대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성신양회 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고려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백강 소재도 보입니다. 백강 소재도 쭈루룩 오고 있네요. 고려시멘트 성신양회까지 와 있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고려시멘트가 더욱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이 안에 정답 있나요?
일단 그 양규 전문가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어어. 그래서 힌트를 너무 이렇게 근접하게 주셔가지고 네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정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되셨다면 빨리 문자 보내셔서 네, 상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적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먼저 차트 분석이 들어가는데요. 낙폭 과대주의고 오늘장에 양봉이 출현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안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양봉이 딱 나타난 거예요? 생각보다 양봉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양봉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 과대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방송에서 종목을 너무 쉽게 드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힌트를 조금 어렵게 드리고 있는데 일단 낙폭 과대 순으로 좀 종목을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장에 거의 대부분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양봉이지만 짧은 양봉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번 유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지금 종목을 숨기려고 마음을 딱 반디 먹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고요. 다시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물음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수혜주? 되게 어렵나요? 네, 어려워요. 네, 성공을 한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히든 종목이라고 드렸었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좀 빠르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또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도 이제 경협주를 한번 가지고 올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경협주보다는 또 올 한 해, 연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또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 바로 당장이 아니라 올 한 해는 또 몇 달이 남아 있죠.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한 세 달까지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혜주 같은 경우 소비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거고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기대감이라든지 그러면은 보통 화장품이라든지 뭐 유통주 같은 경우에 움직임들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 연령층에 따른 구매 소비주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연령층에 따른 소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낙폭과대지만 이제 단기 바닥을 다지면서 양봉 출현했었던 종목 그리고 중국 주석이 우리 한국으로 방한을 했을 때의 수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조금 더 유출을 해보실 수 있겠다 싶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다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화장품 관련주를 제외하고서 보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우리 적분 전문가님 도와드리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단서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은 중국 소비주인데 중국 관광객들 그러니까 연령층에 따라서 뭔가 수혜를 받는 게 다른 것 같은데 화장품인가 했더니 화장품은 아니고 유통주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혹시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이거는 안 알려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지금 전혀 되지가 않고 있고요. 오늘 하나였어요 지금?
아닙니다. 웃으면서. 네, 제가 한 10분 찾아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닥에서 양봉 나온 종목이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주를 중에서 화장품을 빼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려고 했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컬러레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화장품인데, 글쎄요, 화장품을 빼고 우리나라에서 수혜가 되는 종목이 있을까 그리고 싶기도 합니다. 연령층도 얘기하셨어요. 그 연령층이 높은지 그러니까 낮은지 그것도 얘기 안 알려주셔야 해줘도. 그거를 제가 맞출 수가 있는데 네, 연령층을 없기 좀 때문에. 다운시켜서 다운시켜요. 어린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 제가 좀 세대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다음 힌트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번 그러면은 세 번째 힌트 열어보고 네네. 다시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볼게요.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아까 우리 적분 전문가님 얼마나 되게 평소에도 얼마나 조용조용하시고 침착하신데 방금 목소리 커진 거 들으셨어요? 지금 세 번째 힌트 네. 나왔는데 역시나 또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다. 저? 네, 일단은 화장품주를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성인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연령층을 낮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쪽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수급들이 외국인의 매수가 한 5일 이상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 수급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 종목이 오늘 양봉이 들어왔고 낙폭화돼서 이제 고개를 조금 들었고 그리고 중국 수혜주 중에 하나로 또 꼽힐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한번 유출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적풍 전문가님께서 한번 유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숨을 크게 한번 네. 해보세요. 네. 릴렉스. 한번 찾아주세요. 화내지 마시고. 일단 네네 예전에 이제 있었던 흔적들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다고 하시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10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2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전에 제가 듣기로 뭐 우리나라 가전 제품들이나 밥솥 같은 거를 많이 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쿠첸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서 이제 부방이라는 회사로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오늘 부방의 주가를 보니까 양봉이 나왔고 주가 빠졌고 외국인들이 샀고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차트상으로는 바닥이긴 하지만 과연 언제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밥솥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 회사가 또 육아용 가전제품 시장에도 진출한 정말 특이한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방 한 종목 보고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도 또 연령대를 낮추게 되면은 우리도 젊은 그죠 부부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가방 컴퍼니 보면 오늘 6%에서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 외국인 사고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글쎄요, 요쯤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둘 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은 부방 아니면 아가방 컴퍼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가방 컴퍼니 바로 보이네요. 아가방 컴퍼니, 그다음에 보령 메디앙스도 보이고요. 코데즈 컴바인까지 와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좀 보이네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고려 시멘트가 쭈루룩 오고 있습니다. 꼭 체험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하트도 뿅뿅뿅 보내주셨는데요. 자, 과연 아가방 컴퍼니가 맞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일지 너무나도 숨겨놔서 더욱더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
역시 고려시멘트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좀 네네. 세워주세요. 네, 이제 시멘트 관련주가 많습니다. 뭐 한일현대 시멘트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고려 시멘트가 가장 강했어요. 최근에 오. 시세도 제일 많이 발생했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 해당 이슈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볼 텐데요. 오늘 장중에 12% 정도가 시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거는 맞아요. 많이 올라온 거는 맞는데 요즘에 우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는 거 사가지고 이거 올라가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시세가 강한 종목을 사서 짧게 치고 빠지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 업종, 대장주라고 생각이 돼서 고려시멘트를 일단 골라왔고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한일현대 같은 종목들도 좋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요.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오늘 13% 이상 올라온 거는 좋아요. 그렇긴 한데 너무 비싸요. 4만 원짜리 주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좋지만 전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께는 고려시멘트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였기도 했었고 남북 경협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걸로 엮이든지 주가는 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 밑으로 밀린다면 한번 잘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일단 내일장 시가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일장 갭상승이 나올 게 사실 불보듯 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뜬 다음에 밀리는 음봉을 잡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인 4,200원 선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으로 잡아드리니까요.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하셔서 꼭 수익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고려 시멘트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귀비 전문가님 오늘 뭔가 혹시 추석 때 칼 가셨어요? 네, 열심히 갈고 왔습니다. 뭔가 칼 갈고 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너무나도 소중한 종목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공개하기 싫은 아주 보석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진행을 오. 하죠. 오늘 방송이 또 명절 지나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또 지출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다시 계좌 불리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전에 종목을 드렸던 종목의 흐름들을 보시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에서 화면을 보시면 신규 상장주에서 추가로 움직여도 시세가 제한적인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A스토리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매물대가 이제 11,000원, 12,0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매물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추가로 빠르게 가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시세가 또 밀려버리면은 또 손바뀜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시세를 또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앞으로의 종목들 포트폴리오 계좌 부풀리실 때 그리고 수익률들을 계속 누적을 해 나가실 때 도움되는 종목이니까 꼭 늦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일단 강한 종목들의 같이 몸을 맡기고 수익을 내는 게 지금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중간한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완전 바닥에서 새 출발하는 종목이던가 아니면 가장 눈에 띄게 돌파하는 종목이던가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굉장히 어떤 상승률이 좀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꼭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종목만 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서 소개를 드렸고 그런 종목들 계속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완전 초대형주,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완전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종목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보세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런 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완전 대형주 아니면 완전 소형주를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일 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이 히든스탁에 나와서 이제 IT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 좀 꺾이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연말 보식 이럴 때 사는 거니까 IT에 대한 전망은 꾸준히 우상향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내일 잘 보시면 좋겠지만 저도 오늘 어떤 종목인지 맞추지 못했던 양기비 전문가의 종목도 말씀은 항상 바로 안 간다고 하시지만 다음날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장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는 오늘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요. 이제 마감 동향을 보시면은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 장중에는 굉장히 이 치열한 싸움터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종목들 움직이는 종목들도 포착을 해야 되고 데이터들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가장 천천히 안전한 종목이니까 그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수급 현황에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수급들이 돌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테마주들이 이미 다 상승을 했고 급등을 다 했고 그렇다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주 순으로 테마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늦지 않게 종목들 매수할 타이밍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이 안 올라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기업이야 종목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 템포 쉬어갈수록 더 강한 시세를 만들어주니까 그런 종목들은 잠시 내려놓으면서 지금 현재 시세를 붙고 수급 붙는 종목들로 선별하셨으면 좋겠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좋은 종목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서도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시청자분께서 중국 수혜주 반갑다. 다시 한번 와라. 가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수혜주 하면 그 기대감이 굉장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뭐 10%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수급 유입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돼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 움직임들도 활발하다 보니까 보통 화장품 쪽으로만 많이 공략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그 섹터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공략하지 않으셨을 종목일 것 같아요. 그 종목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품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